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한규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영토 팽창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계기로 세계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고관세 폭탄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토 야욕까지 내비치는 등 미국 우선주가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고립주 미국 우선주를 내세워 유럽 등에서 안보 모임 승차를 이유로 손을 떼면서도 미국의 앞마당인 서방구에서는 적극 개입을 통한 영토 확장을 도모하는 신제국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먼저 카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등을 문제 삼으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에 놀란 주스틴 트루도 카나다 총리가 2024년 11월 29일 마라로가로 찾아가자 트럼프는 트루도에게 카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떠냐고 조롱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1월 6일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사퇴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카나다 많은 사람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캐나다가 미국에 합병되면 러시아와 중국 선박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것이라며 함께하면 얼마나 위대한 국가가 될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마라로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카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기 위해 경제적 압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1기 정부 때인 2019년 처음 매입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뒤 다시 안보 문제를 이유로 매입 의사를 거듭 밝혀왔고, 파나마 운해에 대해서도 회수 방침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 압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멕시코만 이름을 아메리카만, 즉 미국만으로 바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야욕에 대해 관련국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카나다 총리는 1월 6일 카나다가 미국 일부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1월 7일 현지 TV방송에 출연해서 덴마크 정부 관점에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주겠다고 언급했고, 라르스 류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그린란드가 원하면 독립할 수 있겠지만 미 연방의 주가 되겠다는 야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야욕에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보유한 파나마 호세 라울 무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2024년 12월 31일 운하 통제권 환수 25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어 안심하라, 운하는 영원히 우리의 통제 안에 있을 것이라 말하고, 하비에르 마르티네스 아차 외무장관은 1월 7일 트럼프 회견 내용이 알려진 직후 운하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클라우디아 시엠바 멕시코 대통령도 1월 8일 미국은 멕시코 아메리카를 불러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나아가 그 영토와 직접 관련 없는 유럽에서도 트럼프 영토 확장령에 대한 우려 소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1월 8일 기자회견에서 국경은 강제로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경 불가침은 우리가 서구 가치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장루엘 바로 외무장관은 1월 8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분명히 유럽 영토라고 강조하면서 어떤 나라든 관계없이 세계의 다른 나라가 EU의 주권적 국경을 공격하도록 EU가 놔두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강자의 법칙이 통용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영토 팽창 양에 대한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언플루와 이익을 관찰한 트럼프 특유의 미친놈 전술 쇼 시즌2라고 생각하면서 진작에 다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야욕 배경에는 강대국 간 징악적 동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1823년 12월 6일 제임스 몰로 대통령이 서방국인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세력군으로 선언하고 유럽 열강이 서방국 계획을 배제하는 몰로 독트린을 발표한 이후 서방국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 생태의 환경이 변화하고 중동과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영내 지배력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이 해병되면서 그린란드가 북극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적 요청지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북극계 항로가 새로운 해상 수송로로 부상했고, 이 수송로를 이용하여 유럽과 아시아 간 수송할 경우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경우보다 비용과 시간이 반감되는 등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세상 수송로로 부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수능에 인접한 그린란드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빙하에 덮여 개발하지 못했던 천연가스, 오일, 히토류 등 25개 핵심 천연 자원이 해병으로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그린란드는 새로운 자원폭으로 부각되었고, 특히 첨단 기술 경쟁에서 핵심 요소인 히토류 매장량의 전세계 매장량의 13%인 150만 톤, 천연가스는 전세계 매장량의 30%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 그린란드의 경제적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 간 가장 짧은 통로가 됨으로써 미국에게 군사 및 탄도미사일 경보 체제에서 전략적 우위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린란드가 무역과 군사 요충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자 중국과 러시아가 진출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세빙선을 보내 북극해 항로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그린란드의 광물 개발 투자와 함께 광 건설 등 경제 진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린란드 압박 중국 광 건설을 차단하였습니다. 러시아도 북극점에 있던 구소련 군사기지를 재건하고 북극 항로에서 잠수함 항행과 그린란드 인근지에서 군사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지역 진출에 대해 트럼프가 그린란드 병합무사를 표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그린란드가 최근 강대국 간 징악적 경쟁의 핵심 지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이 파나마 운하의 2개 항구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이 파나마 운하 이용의 두 번째 큰 고객이라는 점에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는 원래 1914년 8월 미국이 건설하여 관리하다가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파나마와 운하 반환 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부로 운하 통제권을 파나마에 넘겼습니다. 따라서 날로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파나마 운하의 회수를 말한 것입니다. 또한 카나다와 멕시코 모두 불법 이민의 통로이자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두 국가, 특히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을 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고관세 부과 위협을 하면서 카나다의 미국의 51일째 주 편입과 멕시코만 명칭 변경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트럼프 발언은 미국의 제1안보 우선순위는 미국의 뒷마당인 서방구의 외세, 즉 중러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이는 19세기 미국의 대륙평창 제국주의 세계관을 재현하는 것으로 신몰러 독트린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트럼프 발언이 실제 전쟁을 선포하는 한 당장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카나다, 덴마크 모두 나토 회원국으로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향후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 적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라는 트럼프 예측 불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의 이익이라면 국제적 관점과 보편적 규칙 등 그 어떤 곳에도 구애받지 않고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병합 추진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줄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주도해왔던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 시대가 끝나고 각자 도생의 초불확실성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영토 위약이 고삐 풀린 미국 우선주의 2의 전조가 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트럼프 2기 정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